낮 동안 지나치게 혈당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경우 수면 중에는 오히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 당이 필요로 하는 조직에 당을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때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치료의 올바른 길을 알려드리는 이승원 한의사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된 당뇨인들과 혈당 관리에 열심히 노력하는 당뇨인들 중에 공복혈당 수치가 점차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저녁 식사 이후에 잠들기 전에 혈당보다 아침에 공복혈당이 훨씬 높은 당뇨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혈당 상승의 원인을 음식에서 찾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공복혈당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관리, 치료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진단받는 공복혈당의 기준은 126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졌죠. 자, 1997년 6월 25일 동아일보에 길린 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당뇨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당뇨병 전문위원회는 23일 당뇨병 검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은 모든 미국인은 45세부터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복의 플라스마 포도당 검사를 받도록 하고 진단 기준도 현재의 140에서 126으로 강화했다. 1997년에 현재의 공복혈당 기준인 126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 수치를 통해 우리 몸에 무엇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뇌, 망막은 오로지 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수면은 인체에서 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뇌, 망막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죠. 곧 잠을 자는 동안 인체는 24시간 중에 에너지원인 당이 최소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뇌의 망막은 휴식 상태일 것이고 이때 당은 간에 저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잠에서 깬 직후에 몸에서 영양대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혈당인 공복혈당 수치를 통해 수면 중 당이 최소로 필요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 중 공복혈당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수면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죠. 꿈을 많이 꾸고 자주 잠에서 깨며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는 경우일 것입니다. 수면 장애로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각성 상태이므로 뇌는 당이 계속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공복혈당 수치가 올라간 상태로 깨는 것이죠. 둘째는 수면 중에 간의 에너지 대사 기능이 안정화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당뇨 환자 중 낮 동안 지나치게 혈당 관리를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경우 수면 중에는 오히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 당이 필요로 하는 조직에 당을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때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또한 밤늦게 야식을 먹거나 음식 섭취로 인해 충분한 소화대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잠을 자는 경우에도 공복 혈당이 올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간이 있거나 과잉된 화학식품을 섭취하거나 지나치게 당뇨약에 의존하여 혈당을 관리하는 당뇨인들은 간의 당대사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면 중에 당이 간에 저장되지 못하여 공복혈당 수치가 오르게 되는 것이죠. 공복혈당이 높아서 관리하고자 하는 당뇨인들은 자신은 위의 상황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먼저 건강한 수면 습관을 만들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래된 불면증과 수면 장애가 있다면 한의원 치료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야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공복혈당이 오르는 환자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꼭 염두에 두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활동하는 시간 동안 무리한 혈당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지나친 탄수화물 제한과 과잉 투여되는 당뇨약으로 지나치게 혈당 관리를 하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인 당이 낮 동안 내 몸에 적정하게 공급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면 과정에서 몸의 건강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여 낮 동안 당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을 공급하도록 작동하게 되겠죠. 그 결과 공복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 상태에 적정한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중심으로 하는 혈당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간을 비롯한 간의 영양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간 기능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스턴트 화학 합성 식품 등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에도 도움이 되며 자신의 체질에도 도움이 되는 한약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태음인의 경우 청호, 상심자, 소음인의 경우 인진숙, 지각, 소양인의 경우 구기자, 관루인, 태양인의 경우 야교 등 야간문 등의 한약재가 간의 회복에 도움이 되면서 혈당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복혈당 수치와 식후혈당 수치는 그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혈당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단어에만 의존해서 관리하지 마시고 공복혈당 수치가 의미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공복혈당이 상승했던 원인을 아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바로잡는 실천입니다. 당뇨인들이 찾고자 하는 명의는 자신의 당뇨병이 생긴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바로잡도록 실천하는 환자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당뇨인들이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명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